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자유롭게 대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1971년부터 현장 기자 생활을 하셨죠. 저는 2024년 12월에 역사와 만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조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거쳐오시면서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온 계엄들에 대해서 의미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성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관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는 가수를 닮은 것 같은데 전영록 씨를 좀 닮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연설을 아주 노래처럼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음유시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자리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열린 자리 아닙니까? 예. 한국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 그리고 역전성의 날이었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아웅산 테러도 하고 김연희 씨 보내가지고 칼기 폭파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근사한 올림픽 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때 남침당한 것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전성을 다짐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야말로 역사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가 있으신 이 조갑재 대표님이 저서를 쓰시기도 하셨고 그런 인연들 감안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73년생이니까 그 무렵부터 해서 72년의 상황, 79년, 80년의 상황, 그리고 이 93년의 상황, 그리고 2024년의 상황, 그리고 2026년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72년부터 하죠. 제가 1972년에는 부산에서 기자생활을 했는데 그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유신 선포를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앞에 군대를 보내고 침묵시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때의 충격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뒤에 7년 동안의 유신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신시대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의 총탄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별세하시면서 끝나는데 저는 또 부마 사태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7년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72년의 유신은 이게 친일 쿠데타입니다. 12월 3일도 친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죠.
이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윤석열 씨의 바보 같은 행동, 한 번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적과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병정놀이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저절로 실패한 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그 순간에 저는 역사를 향해서 직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또 그때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뭇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기소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이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 저는 유혈 사태가 나게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성취가 엄청난 퇴보를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있는 위치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계엄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계엄 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도 여당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었고 여기서 제가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옛날 정치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오공화국 뭐 이런 것들, MBC 그런 거. 그런 데다가 뭐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 역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5.16 당시에 장면 총리가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했는가. 그 적어도 그 시기에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12.12 당시에 노재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평소에는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야죠. 저는 솔직히 그때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행동할 때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그때 주한미군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 존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모택동,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여기에 화답하듯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치슨 국무장관한테 Dean, we have got to stop the son of bitch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겠습니다 했어요. son of bitch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인데 저는 12월 3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무슨 분노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확고하게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당 내에서 계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나오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장은 대단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70년대생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제 위치에서 저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